처음에 이제 위암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예방을 하는 게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조기 발견이 된 경우에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내시경이 아닌 이제 위암 절제술을 받으셨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치료로도 조기 위암이 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첫 강의 시작으로서 이제 위암의 원인, 위암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건가 이런 대한 내용하고요. 진단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진단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을 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위암이 발견됐다면 최근에 할 수 있는 그 내시경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강의에 앞서서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제일 위암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아직은 이제 발생되는 암인데요. 그래서 위암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내시경 검진을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이 봤죠. 국가암 검진이 이제 40세 이상 되면은 하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연세가 이제 뭐 40대 이후, 50대 이후 되면은 위축성 위염, 뭐 장상피 화생 뭐 이렇게 진단명이 붙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언론이나 이제 뭐 뉴스를 찾아보면 암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경우에 다 암이 되는지, 정말 본인이 이제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하는데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꼭 모든 사람이 다 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중요한 건 위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내시경은 언제부터 몇 년 간격으로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내시경 치료로 우리가 위암을 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우리 국립암센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전체 공이 위암이 13.6%로 이제 가장 많은 암종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남자는 뭐 1위가 위암, 이제 2위가 폐암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이제 유방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고요. 아마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하고 요즘엔 최근에 대장암이 워낙에 잘 발생률이 높아서 이제 위암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소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83년부터 2013년까지 쭉 데이터를 보시면요. 위암의 발생률은 최근에 이렇게 남자의 10만 명당 66명에서 55명 그렇게 감소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도 26명에서 22명으로 이제 위암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암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사망률 또한 급격하게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암을 얘기할 때 치료를 얘기할 때 발생과 사망의 비율을 얘기할 때 이 0.31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위암이 발생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치료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환경적인 치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브란스 병원 위암팀은 뭐 과거서부터 외과 교수님들께서 수술을 워낙 잘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생존율이 전체 5년에 65.8%입니다. 이 당시 2000년대 이전의 생존율 지금 상당히 높은 위암 생존율이고요.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무려 거의 78%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 환자, 수술을 못하는 4기 환자도 이제는 뭐 5년 생존율이 15% 정도까지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전체 이런 환자들을 전체 87년도부터 최근 2000년대까지 종합을 해보면 생존율이 한 7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걸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 뭐 일본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96년도, 2000년대 미만에는 46%였어요. 그 당시 세브란스는 65%였습니다. 5년 생존율이.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2010년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위암 5년 생존율이 7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1%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위암에 걸린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을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이터 수치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뭐 25%, 이제는 일본도 예전에는 우리 선배님들, 외과 선배님들 다 일본 가서 연수를 받고 오셨죠. 최근에는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 그 수술을 배우러 우리 세브란스로 내원하고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동 많은 국가에서도 세브란스를 연수로 옵니다. 지금은 이제 외과적인 수술 영역, 뭐 항암 치료는 일본 데이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우리나라는 위암 치료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뭐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저희 우리 병원 개인적인 저희 병원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암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위암 생기는 원인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암이 생기는 원인은 워낙 이제 뭐 복잡하고 다양하죠. 암이 지금까지 완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가장 뭐 간단하게 뭐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상 위점막 세포가 있는데, 이 정상 위점막 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환경적인 요인이든지 아니면 뭐 유전자에 의해서든지 굉장히 오랫동안 뭐 만성 염증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위암을 예방하려면 이런 환경적 요인을 좀 차단하고 유전적 요인을 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시경을 요즘 검진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표재성 위염, 뭐 만성 위염 이런 경우에 진단하는 경우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위축성 위염, 뭐 장상피 화생 뭐 이런 소견들이 있는데요. 정상 점막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검진을 해보면은 뭐 진짜 10대, 20대 아니고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0대만 접어 들어가도 위염들이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염이 있다고 증상이 없는, 보통 크게 뭐 속이 쓰리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위염이 있다고 뭐 위염을 꼭 치료해야 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위암의 어떤 그 위험 인자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되면 결국 만성 위염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보면 혈관들이 이제 보이고, 그래서 위벽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노들노들하게 이렇게 결절 모양으로 장상피 화상이라고 이제 그 위 세포가 장세포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형성, 우리가 선종이라고 얘기를 좀 더 쉽게 뭐 선종, 용종이랑은 조금 다른데 선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형성증이 되고, 이런 이형성증이 좀 더 시간이 되면 위암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암은 다음과 같이 이런 순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뭐 표직성 위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위암의 원인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위축성 위암이라든지 장상피화생, 이형성 이런 것들은 이제 위암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적 관찰을 이제 면밀히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거에 이런 만성 염증을 영향을 주는 가장 제일 잘 알려진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은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또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감염되기도 하고, 이 헬리코박터균이 몇십 년 지속되면서 다음과 같은 염증을 유발시켜서 위를 벽을 얇게 만들고 뭐 장상피 화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치료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각 개인의 어떤 식생활 습관들, 예를 들어서 뭐 굽거나 훈제 드린 많이 고기들을 자주 드신다든지 짜게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술, 담배는 모든 뭐 암의 원인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환경적 요인에 인해서 다음과 같은 위암으로 가는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암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생활을 이제 금하고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에 만약 우리가 그 내시경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이 있으면 이게 더 아무리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것이 우리 바로 위암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성 위염은 우리가 전구병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성 위염에서 좀 더 오래된 위축성 위염일 경우부터 이제 암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전구병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정말 나는 그러면 이제 위암이 생기는 고위험 환자군인가라는 걱정이 당연히 들 텐데, 보시면 우리가 그 진단의 위축성 위염이 일반 정상적인 정상 점막이나 만성 위염 환자보다는 암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러나 연구들을 보시면 연간 발생률이 한 1% 미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위암 고위험 그 전구병변이긴 하지만 본인의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뭐 공포 속에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연간 발생률은 한 1% 정도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위축성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내시경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위축성 위험이 10년 이상 되면 그 부분 일부분은 장상피 화생, 아까 말씀드린 정상 그 세포가, 위세포가 장세 그 세포로 변화되는데요. 한 연구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보시면은 위암 발생률이 장상피 화생이 없는 환자와 장상피 화생이 있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한 100배 정도, 10배 정도 높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 자기 본인이 지금 장상피 화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걱정을 하면 살아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장상피 화생의 위암 발생률은 0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이 뭐 위암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환자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해서 미리 암이나 이형성이 있으면 발견하는 것이 주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상피 화생을 없애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위축성 위험이 있다라든지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해서 이걸 없애는 약을 뭐 드시려고 오신 그 약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 헬리코박터균은 만약 이런 고위험군 환자분에서는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을 제균을 치료를 해주면 이런 그러니까 위축성 위험에서 장상피 화생으로 넘어간다든지 장상피 화생에서 이형성으로 넘어가는 그 비율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 결국 우리가 전구병변 방금 말씀드린 위축성 위험이라든지 장상피 화생, 이형성증인 환자들을 쭉 한 10년간 추적을 해봤어요. 정말 암이 얼만큼 생기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위축성 위험은 1년, 5년, 10년 지나도 0.8% 정도로,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생기고요. 장상피 화생은 처음 1년간에는 뭐 1% 미만이지만 이제 10년이 되면 한 2% 정도 생긴다고 보고를 하고, 이형성증에서도 저등급이 있고 좀 더 시간이 돼서 암이 좀 더 가까운 고등급이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고등급 이형성증은 32%에서 결국 10년 안에 위암으로 가고요. 저등급에서는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위축성 위험, 장상피 화생, 이형성증이 다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 화생은 연간 발생률이 이 정도로 낮고요. 그러나 이 장상피 화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주로 대부분 이제 50대 이후입니다. 40대 이후 이런 환자분들이 10년 이상 지나면 장상피 화생도 2% 정도 암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제 20년 지나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서 위암이 발견돼서 생겼을 때 미리 조기에 발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상피 화생으로 가서 이형성증으로 되는 환자에서 저등급 이형성증은 암이 되는 확률이 0%에서 뭐 23%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인데 저등급 이형성, 저등급 선종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뭐 다 꼭 치료를 100% 받아야 된다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많이 잡아야 한 20% 정도에서 암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고등급 이형성, 암에 좀 더 가까운 경우는 대부분 80% 이상은 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꼭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서 그럼 헬리코박터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 화생을 이제 유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암으로 되는 경우인데 꼭 재균을 다 해야 되나? 그럼 젊었을 때도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재균을 다 해야 되나? 내 아이들 손주가 있는데 내가 꼭 암도 없는데 재균해야 되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과거부터는 뭐 80% 이상 전 국민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뭐 위생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감염률이 이제 50% 정도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의 반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뭐 10%, 뭐 20%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대부분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균 환자 중에서 1에서 2% 정도만이 암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꾸로 암 환자분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보면은 한 2.3%만 진정한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감염이고요. 대부분은 75%는 현재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었고 한 22%는 과거에 있었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만큼 위암 환자 내에서 헬리코박터균은 중요하다 거고요. 그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고 2% 정도만이 암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뭐 젊은 환자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그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30년 균을 갖고 있다 보면 결국 암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연세가 아주 고령이신 분이 아무 증상도 없고 헬리코박터균만 있으면 그 헬리코박터균은 꼭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이 딴 데 우리나라 뭐 전파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재균을 하자는 이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2009년도에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인데요.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경우에 궤양이 있다든지, 헬리코박터균에는 그 궤양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궤양이 있다든지 또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생기는 B세포 림프종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위암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재균을 하자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위암이 가족력이 있다든지, 근데 뭐 부모님이 위암인데 내가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원인 모르게 빈혈이 이제 있다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만성 특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권유하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축성 위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소화 불량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해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2013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은요 강한 권고예요. 꼭 이런 경우는 재균해라. 궤양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균의 원인인 B세포 림프종, 우리가 말토마라는 진단명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조기 위암이 이제 발생돼서 내시경으로 절제한 사람들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입니다. 이 균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꼭 이런 조기 위암을 받은 환자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재균을 해줘야 되고요. 만성 특발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강한 권고고요. 나머지 이제 위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그다음에 궤양이 있는데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기능성 소화불량만증 환자에서는 이제 약한 권고로 두고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이 인자들이, 항목들이 다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자들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암의 예방법을 정리해드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게 일단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균이 있으면 그런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재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입니다. 조기 진단을 하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암을 병기로 나누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한 병기가 나오는데, 1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특히 1기 점막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95% 이상 됩니다. 빨리만 발견하면 암이 완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요. 검사 방법과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조영술 또는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술하고 내시경 두 가지 섞여 있긴 한데, 최근에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시경을 좀 더 권유를 합니다. 조영술은 물론 이제 내시경을 안 하니까 편하긴 하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작은 병변들, 특히 조기 위암을 놓칠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이제 불편한 단계가 들어가는데, 내시경은 제일 중요한 건 정확도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받음에 있어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어차피 할 거 정확해야 되거든요. 해서 아무 의미가, 놓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진단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가 바로바로 이제 이상했으면 해보여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조영술보다는 이제 위장과 내시경 검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이 내시경 검사의 기술이 워낙 기계들이 워낙 발전이 돼서 아주 작은 병변들도 이런 색소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즘 TV도 워낙 해상도가 좋아졌지만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굵기는 좀 더 물론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가늘어도 크게 이제 그걸 못 느끼긴 하겠지만, 굵기도 좀 가늘면서도 해상도는 훨씬 높아진 풀 HD급의 이제 내시경 기계들이 개발돼서 지금도 우리 병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또 최근에는 아예 그냥 이런 세포, 예전에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공초점 레이저 내시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병원에만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처음에 이제 위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내시경을 함에 있어서 그 내시경 절제술 할 때 사용을 해서 위암의 이제 그 조직학적 세포를 보려면 현미경으로 우리가 조직 검사 1000배를 확대해서 보는데, 이 내시경 자체가 1000배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시경 하면서 우리가 그 1000배 확대한 세포를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시경 기계가 단순한 어떤 사람의 눈을 넘어서 이제 현미경 단계까지 볼 수 있다는 내시경 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시경을 정확하고 자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은 조기 위암을 미리미리 발견하고 완치가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이제 예약을 드리면 결국은 위암의 원인은 환경적 원인 요인이 일단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헬코박터균, 가족용은 보통 10에서 1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헬코박터균과 환경적 요인이 무엇보다도 매우 영향을 많이 주는 암의 일종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전구병변은 위축성 위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하세, 이형성 쪽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이 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한 몇 프로만 암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예방법은 그 앞서 말씀드린 원인을 제거하고 중요한 2차 예방법으로는 조기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확한 검진이 중요합니다. 내시경을 받더라도 정확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시술자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중요하고요. 내시경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 되면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이 위암이 있다든지 장상피하성이 심하다든지 위축성 위염이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1년마다 하는 걸 권유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위암이 많은 환자에서 40세 이하여도 영에이지, 그러니까 젊은 위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심지어 20대, 저 환자도 10대도 있는데요. 고3 환자도 최근에 위암 4기로 진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암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증상이 본인이 좀 있다고 하면 내시경을 받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해서 워낙 우리 특히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싸면서도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고화질에 굉장히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내시경 이런 우리가 조기에 진단이 되면 과거에는 수술을 다 받았지만 위를 절제하는 내시경 치료로 위암이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기 위암에 한해서 우리가 내시경 치료로 위암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암도 다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기암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암이 처음에 생기면 점막에 이제 생겼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밑에 층, 점막 하층으로 침범이 되고 이제 근육층까지 침범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진행성 위암으로 판단을 하고요. 점막 하층까지 침범된 걸 조기 위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조기 위암 중에서도 이 노란색, 그러니까 점막에만 국한된 암일 경우 내시경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쭉 흐름을 보면 이 세브란스 병원 위암 클리닉의 조기 위암 수술과 내시경 치료의 데이터인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 수술을 받으셨죠. 조기 위암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조기 위암의 경우 점막에만 국한된 경우는 내시경 치료 완치가 되기 때문에 거의 1대1 비율로 이제는 수술과 내시경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시경 치료를 받더라도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위암이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내시경 치료의 는 92년도에 이제 처음 EMR이라는 점막절 채술이 처음에 개발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용종, 혹이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결차를 해서 띄어버리는 시술을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런 거의 한계점은 굉장히 작은 경우만 겉에 점막만 띄는 게 이제 한계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해서 ESD라고 좀 더 많이 불리는데요. 이거는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박리입니다. 박리.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이렇게 결차를 띄어내는 게 아니라 이 병변이 넓은 병변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것에서 좀 더 근본적인 암을 좀 더 100% 제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ESD의 이제 사진, 진짜로 이제 하는 내시경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기 위암이 의심되는 부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마킹에서 구분을 이렇게 바깥에 이만큼 내가 이 정도까지 암을 있겠다 하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바깥에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박리를 깎아내면 이렇게 이제 암이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궤양은 보통 한 달에서 2달 지나면 딱 상처가 아물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보통 2박 3일 또는 3박 4일 코스로 입원하셔서 퇴원하셔서 일주일 뒤에 이런 결과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드린 ES가 가능한 경우에는 점막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노란색 표시와 요 파란색 표시가 내시경 치료 가능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궤양이 없고 분화도가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조직화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크게 관계없이 우리가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에서 궤양이 있다든지 크기가 크다든지 궤양이 있으면서 3cm 이상 되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아직까지는 하셔야 되지만 요 부위는 요 노란색 부위는 다 내시경 치료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결국 중요한 건 내시경을 자르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예상했던 만큼 크기가 그 정도인지 분화도는 바뀌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거고요. 완전 절제 판정을 받으시는 거고, 만약 잘라봤더니 크기가 생각보다 컸다. 그러면 만약 이런 군으로 수술하는 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시경 실험을 했지만 보통 한 달 뒤에 수술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 정도에 20%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 한 번 더 받아야지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 환자 완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위암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거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우리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야채 같은 거, 운동도 하고 이런 환자분들의 어떤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위암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확한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